대표님, 화이팅! 서서 할까요? 어떡할까요? 예, 서 계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내 본의가 아니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어제 오늘 잘 했어? 아니,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떨려갖고. 자, 말씀하세요. 대표님 오늘 출마 선언 내가 어디 보고 축하드리고요. 카메라 보고. 제 이제 주먹 보세요. 제 주먹.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출마 선언 축하드리고 어제 대구시장에서 그 대권 주자들을 맞서기 위한 원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진척이나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의원들 간에, 원내 의원들 간에 어떤 의사소통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의 어저께 제가 대구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의 제안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조금 더 진전되는 것을 좀 봐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내 의원들도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내다 보니까 좀 원내랑 소통이 잘 안 된다. 또 이번에는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원내에서 결집력을 갖고 투쟁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보다 결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당대표와의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원내 인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저 세 사람을 지금 주로 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원내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으면 단일화를 내서 우리 원내 인사가 당대표가 되는 이것을 축구해 가자 하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것은 구정이 좀 지나고 여러 가지 좀 일정이 조금 지나야 가시화되더라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당 비대위에서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출마 자격을 부여를 했는데 이게 굉장한 말씀. 저는 이것은 공당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 잣대를 댈 때 만약에 이게 다른 선거였다고 한다면 일반 선거였다고 하면 자격이 부여됐겠습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가 소위 법과 원칙의 잣대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의 선관위라든지 공식 기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내심으로는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 출마를 했는데 좀 글쎄요, 제가 평소에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예언이 좀 틀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작년에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또 본인이 그러한 원인으로 본인의 임기 중에 그만둬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오는 것은 경우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 행동이다, 처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구에서는 홍준표 출마는 코미디다 그렇게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이끄신 대선, 그 대선 과정에서 이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어제 유죄 판결이 나고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로써 좀 대선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가 어저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 대선 때의 여론 조작의 혐의가 재판부로부터 인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의 문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여론 조작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민한테 밝혀야 되고 또 이 여하에 따라서 우리 당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서
여권 조작에 의해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졌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정당성은 정통성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된다고 하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강한 요구를 하고 국회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제도권 내에서 해결되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시민의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여론 조작과 부정에 의해서 치러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규명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충청권의 이명수 의원이 우선 충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하고 대표님부터 먼저 단일화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단일화하자는 이제 원내 비롯해 순차적 단일화론을 제기하셨는데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원샷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되나요? 저는 현재로서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순차적 과정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런 과정이 정당성을 갖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이 순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단일화 과정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음모나 어떤 정치적인 위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많이 제가 제안도 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웰빙 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할 것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결국은 웰빙 정당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저는 좌파들이 우리 당에 씌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 지역구에서 되신 분들이 만약 웰빙이었다면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이 그동안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도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서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반드시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기조가 유지되는 한은 우리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한편으로는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우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 대권 걸 내가 오늘 좀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 예. 내가 하려는 거는 이 대선의 무대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권에 이미 생각을 이미 가시화하고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진 사람들이 지금 왜 당권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금 당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 당권도 잡고 내가 제일 먼저 대권 후보에 선점을 하겠다는 이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당을 이번에 총선 승리로 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일단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선 경선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이 당이 그 사람들이 그 대선에 나가는 장병들이 마음껏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잠룡인 사람이 당 대표를 할 때 누가 이 당의 보수 대통합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잠룡들이 누가 이 당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또 공천할 때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반복된 것을 저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다시 그 역사의 잘못된 악순환이 전개될까봐 저는 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대장은 총선을 승리로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승리를 갖고 잠룡들이 마음껏 경선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이 일의 순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은 잘못하면 갈등과 분열로 갈 수 있다.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의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솔직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수 단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 단합의 형태는 어떤 건지. 제가 그 누차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우리 당에서 나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바깥에 많은 건전한 시민단체 또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교통과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소위 보수 대연합을 이루어가는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내년 총선 전에 이것이 일렬대우로 형성이 돼서 좌파 파퓰리즘 전문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규합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보수 대통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권유 받았을 때 희생을 안 했고 10년 전 정치 경험으로 다시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라면 이게 선거 전이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와서 걱정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물으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어쨌든 간에 우리 당에 아주 엄청난 후유증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보수가 붕괴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그 무상급식과 소위 교환함으로써 또 스스로 서울시장을 사퇴함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따라서 우리 당으로서는 엄청난 서울시장 자리를 뺏기는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공인은 책임을 통감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의 그 당시의 잘못을 국민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당에 들어와서 좌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소위 미랄이나 백의 종군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금의 책임지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들어와서 당대표 되게 하겠다. 이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이 어려울 때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탈당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당이 어느 정도 되고 탈당을 하고서 또 대통령 후보도 우리 당 후보 아닌 다른 당 후보를 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당의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 나가니까 이걸 당 대표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좀 경우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장점도 있죠. 제가 단점만 지적을 해도 죄송한데 인물도 좋고 또 사람도 시원시원하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